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1월 22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 좀 많은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의 경우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자,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뭐 사실 우리가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리면은 되게 한 가지 단골 메뉴가 나오죠. 뭐 내우 외환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우 외환 때문에 주가가 많이 이제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내우 쪽보다는 내우 쪽에 큰 하자가 있다. 안쪽으로 한국 내에 어떤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외환 쪽의 움직임이 좀 더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홍콩 건이라든가 그러면서 미중 회담 건이나 북미 회담 건이나 지소미아 건이나 하나라도 지금 현재 결론이 나고 좀 답답한 속을 좀 시원하게 뚫어줄 그럴 사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그러면 과거에 지난 8월 이전에 급락 장세로 다시 회귀를 하느냐?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종합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의 주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화면 잠깐 비춰주시죠. 종합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대개 우리가 20주선을 중심으로 대개 보는데, 요선이죠, 요선.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이게 횡보하면 횡보했지 크게 밀리는 그런 패턴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저지선이 확실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도 한번 보세요.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20주선이 하향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향을 하다가 옆으로 횡보 정도 합니다. 그렇죠. 바로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지수가 여기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630포인트대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봉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의 급락장하고는 분명히 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손절을 치면은요, 밑으로 내리면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밑에서 꼭지점 매수를 실전에서 감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손절 같은 경우도 신중히 생각해서 쳐야지, 과거의 급락장처럼 손절을 치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물량을 뺏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부분도 유의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자,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중간 광고 보고 오셨는데요.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 서비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정현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요.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 종목? 예, 티플렉스 하면은 스테인리스 본강 이것을 유통을 하는 회사다. 네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 쪽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조 쪽보다는 이제 판매 쪽이에요. 네, 유통 쪽입니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 스테인리스 본강은 그럼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에 쓰이나요? 스테인리스 본강은 되게 기계 구조물 있죠. 또는 건축의 볼트 너트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건설 쪽이나 기계 쪽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경계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봤는데, 네. 가져왔는데요. 자, 나와 있죠. 스테인리스 가공 전문 기업이다. 제조가 아니라, 네. 세아창원 특수강에서 받아요. 재료를 받아요. 받아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제2 벤더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매 업체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쪽보다는 이제 유통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유통에 가까운 회사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그림도 나와 있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분광 적용 범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서머리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네,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비즈니스 서머리 보니까. 예, 역시 그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 및 제조업이죠. 네, 그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IT 자동차 부품, 의료화학 뭐 이쪽에 연관이 돼 있다. 신소재 쪽도 연관이 돼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써 있죠. 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특이한 거는요. 3년간 네. 연속 흑자를 내고 있어요. 연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테인리스 가공 전문 기업이다. 네. 뭐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스테인리스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티플렉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기업에 좀 약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투자자들이 접근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약점이 좀 있습니다. 네. 약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강점 부분도 존재하고 약점이라고 본다면은 그 우리가 아무래도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 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소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보니까 자, 어때요? 그 금년도 같은 경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 6억, 7억, 15억, 28억이죠. 네. 3분기까지. 작년에 1년 동안 35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은 갈 거예요. 작년 수준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해요. 지금 보세요. 2016, 17, 18 영업이익 같은 경우 꾸준하죠. 경기가 어려워도 꾸준한 맛이 있다 이거예요. 다만 실적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성장성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서 두 번째 약점은 그러다 보니까 수익 가치 면에서는 어떤 큰 강점은 없어요. 수익 가치 면에서는 지금 현재 퍼 배수가 한 20배수에서 한 25배수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네네. 판단이 되는데 그 측면으로 보면은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저평가됐다는 그런 어떤 메리트는 좀 부족하다. 그렇다고 절대 실적이 나쁜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유사한 글로벌 경쟁 기업을 정확히 보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그 글로벌 경쟁 기업과 비교해서 어떤 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은 조금은 좀 다소 부족해요. 네. 글로벌 경쟁사 대비 화면 좀 보니까 티플렉스 퍼 측면에서나 또는 ROE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죠. 외관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우위에는 있지 않아요. 네,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가 하기 때문에 증권사 보고서, 증권사 전망 이게 좀 빈번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증권사 보고서 화면 보니까 되게 2019년도에 한번 나왔고 그 전에 12년도에 한번 나왔죠. 네, 굉장히 적게 나왔죠. 네, 적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중소형주이고 하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나를 좀 봐야 되는데 매매 입체 분석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입체 분석 화면 보니까 자, 나왔죠? 예, 그림에 보시다시피
자, 어디가 주체 세력이냐 이거죠. 그래서 외인 같기도 하고 또 개인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뚜렷하게 주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조정 양상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매수 주체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장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아직 부족하다. 자, 요 부분이 좀 약점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의 약점이 좀 존재한다는 건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T플러스의 주의점 부분들 하나씩 세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이 기업의 강점이 이거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은 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화성 국제 테마파크입니다. 과거에 뭐 송산 그린시티니 뭐 화성 국제 테마파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 난항을 거듭하고 주체를 확실히 찾지 못했었는데 요번에 그 신세계그룹의 정영진 회장 있죠. 네, 그 회장이 그쪽에 확실하게 테마파크 조성하겠다 이 얘기도 나왔고 부총리님의 말씀도 나와 있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테마파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좀 있습니다. 네, 기사 앞에 나와 있네요. 예, 나와 있죠. 홍남기 네, 화성 뭐 테마파크 부총리. 투자로 11만 명 고용 유발을 한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벌써 예전에도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말하자면 출정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조명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절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눌려서 터지면서 위로 치고 올릴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11만 명이나 고용을 유발하고 70조의 경제 효과가 있는 이 테마파크 이 건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고 더불어서 이제 개인 기업 중에서도 신세계 쪽에 그 정영진 회장이 어저께 그 출정식 하는 재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정영진의 꿈. 네, 그래서 그럼요. 화성 테마파크에 한 4조 6천억 정도 쏟아붓는다. 신세계그룹 모든 사업 역량 올인.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사실 신세계 쪽이라면 이제 신세계 건설이 있어요. 네, 신세계 건설도 사실 이 이슈에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T플렉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과거에 그 5월 달입니다. 금년도 5월 달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 금감원 전자 공시를 통해서 이따 확인도 해보겠지만 지난 5월 달에 테마파크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6,805평 보유하고 있다 나와 있죠. 뭐 가격이라든가 시세라든가 시가 그 땅의 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하튼 이런 건의 과거 기사가 있었고요. 이때 그 5월 달에 시세를 한번 크게 냈었어요. 네, 크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자, 5월 달에 5월 29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29일이라고 요거 주봉이죠. 예, 일봉으로 봐야겠네요. 일봉으로 볼까요? 네, 일봉으로 보니까 자, 5월 달이면 언제입니까? 좀 앞으로 여기죠. 가야겠죠. 여기 5월 29일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때 이제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주가는 이미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그쵸. 벌써 미리 떴죠. 하지만 꽤 큰 시세를 내고 재료 나오고 좀 밀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출정식권의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히려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재료가 절대 반영이 안 됐어. 그리고 이때로부터 한번 시세 크게 터지고 한 5,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이 정도 되게 6개월 한번 시세 터지고 6개월 정도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시세가 또 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주식시장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아까 제가 화성 국제 테마파크 건과 관련해서 그 유형 자산 내역을 볼 수 있는 그 전자 공시 내용, 네. 요걸 좀 보여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전자 공시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네, 유형 자산 내용 및 네. 네, 나와 화성 있죠? 테마파크.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네. 네. 유형 자산 내역을 제가 갖고 온 게 있습니다. 네, 나와 있네요. 네,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저기 그 전자공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520억이라고 토지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보수적으로 평가한 뭐 공시지가 기준성 금액이에요. 이 시세로 따지면 상당히 지금 현재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한 평당 한 최소한 700만 원 선 정도는 간다라고 그래요. 네네. 네, 700만 원 선 정도는 간다. 그럼 한 그걸 이제 평가를 해보면 얼마입니까? 한 1,200억 정도 되거든요. 1,200억. 그 땅만 네. 땅만 그래요. 높네요. 시아와에서 도읍으로 3번 거리인데, 네네. 3번 거리인데.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시총이 50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 가치만 봐도 1,200억이 되는 회사인데, 네. 지금 시총을 보니까 500억 밖에 안 한다, 이 얘기죠. 그럼 여력이 있겠죠? 있죠. 네, 여력이 있겠습니다. 뭐 영업 가치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 치더라도 네. 땅 가치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성 국제 테마파크의 제1의 수혜가 바로 이 디플렉스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네. 보여집니다. 그 점이 이제 강점이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23년째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실적이 크게 치고 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실적의 안정성은 우리가 상당히 크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화면에 나왔죠? 네, 23년째 네. 흑자 경영 네. 예, 그 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수익 가치 쪽으로는 좀 처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쵸. 근데 자산 가치 쪽으로도 봐야 됩니다. 자산 가치를 봐야 저기 뭡니까? 펀더멘탈. 네. 아까 그 실적 펀더멘탈 나왔던 거 있죠? 그 화면을 좀 볼까요? 네,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부분 나와 있네요. 네. 자, 밑에 그 주가 관련 지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PBR 같은 경우 특히 보시면 1.26배가 좀 높은 수치대고 0.34가 제일 낮은 그 수치대잖아요. 지금은 한 0.34,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PBR 상으로 상당히 저점에 있다는 거,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땅 가치가 현재 시세로 평가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다 이거죠. 네. 사실은 이거 기업다 속된 말로 때려치고 그냥 땅만 팔아도 지금 시총보다 훨씬 올라가야 맞는 거죠. 네. 그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강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국내 경쟁사 대비해서는 어떤 위치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이죠. 보니까 되게 다른 하이스틸이나 한국주강이나 국외신동 이런데 그 가치평가적으로 수치가 상당히 안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경쟁사 대비해서 무난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공매 대차를 한번 보는데요. 공매 대차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오. 공매 대차 화면 한번 볼까요? 공매 대차 화면 제가 네, 갖고 왔는데, 나왔네요. 예, 지금 뭐 공매 대차는 공매 같은 경우가 거의 그 없어요. 그리고 대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한 3%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도 적고 따라서 이제 공매도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잘 볼 게 신용이라고 있어요. 신용. 네,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그 증권에서 돈을 빌려서 사는 게 신용 아닙니까? 네. 그 신용 잔고가 너무 많으면 주가는 처져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티플렉스 같은 경우가 잔고가 한 7%대예요. 지금 빨간 동그라미 오른쪽에. 근데 이게 지금 높은 수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원래 신용이 많은 종목이고요. 네. 과거에 10%, 12%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줄어든 그렇죠. 상황이네요. 지금 그 화면에 보시듯이 1월 달하고 5월 달에 보면 피크를 칠 때가 10%, 12%대인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자, 그런 것들이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게 강점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강점은 우리가 대북주 관련해서 항상 티플렉스가 움직이잖아요. 티플렉스가 움직입니다. 희귀금속권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히토류권과도 같이 움직이고요. 자회사가 이제 히토류 관련 회사입니다. 네네. 티플렉스 엠텍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그 건도 있고 또 뭐 테마파크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뭐 정치주 쪽으로는 이제 남모시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뭐 남모시 관련주지만 지금 현재는 뭐 별 영향가는 없지만 이런 여러 이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은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티플렉스 좀 장점들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티플렉스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데 좀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투자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한번 차트를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보니까 자, PBR 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산가치 저점이 되게 뭐 이런 정도 라인대가 바닥입니다. 예, 이 근처 약간 위에서 여기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280원. 이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어요. 크게 내릴 거 없다는 얘기죠. 시장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되게 2,000원 뭐 안 좋게 봐도 2,000원, 2,100원 2,200원이죠. 네. 네. 이런 정도 라인 때는 매수 권역이에요. 매수 권역입니다. 그리고 요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매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그 시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뭐 당장 내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 그 정도 텀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본다면 되게 목표가는 2,800원에서 3,000원 선 정도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더 크게 붙으면 더 크게 나지만 네네. 보수적으로 잡을 때 되게 그런 정도의 좀 목표를 두고 짧지 않게 한 1개월 내지 2개월 코스 정도로 네. 매매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티플렉스에 대해서는 2,200원 선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적보다는 약간 중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2개월 정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목표가는 2,8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티플렉스에 대한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종목과 소식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